제주살이 하면 다 좋을 줄 알았어요. 근데 아무도 제 얘기를 들어줄 사람이 없더라고요. 화려해 보였던 은퇴 후의 삶. 은행이라는 안정된 직장에서 수십 년을 근무한 끝에 드디어 얻은 자유였죠. 주변에서도 이제 진짜 인생 즐기며 살아야지 하며 부러워했어요. 그렇게 꿈꿔왔던 제주로 내려갔고 아침마다 커피 한 잔 들고 바닷가를 산책하는 여유로운 삶이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그 평화는 생각보다 빨리 끝났어요. 많은 사람들이 은퇴 후 제2의 인생을 기대하지만 현실은 상상과 다릅니다. 특히 경제적 여유와 관계망이 충분히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은퇴와 동시에 지역을 옮기는 결정은 상당한 위험을 내포하고 있어요. 은행원으로 수십 년간 일해온 김영철 씨가 겪는 퇴직 후 곧장 제주로 내려가 한적한 마을에 작은 집을 구했습니다. 처음 몇 달은 정말 꿈 같았죠. 책을 읽고 텃밭을 가꾸고 마을길을 산책하면서 바쁘게 살았던 삶의 피로를 조금씩 씻어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외로움이 밀려오기 시작했어요. 서울에 있을 땐 친구들과의 소소한 술자리, 회사 선후배와의 커피 한 잔, 아파트 경비 아저씨와의 짧은 인사조차 큰 의미였다는 걸 깨달았죠. 제주는 그에겐 낯선 땅이었고 그가 쌓아온 인간관계는 서울에 고스란히 남아있었습니다. 거기다 생활비 문제도 생겼습니다. 서울집을 전세로 돌리고 내려온 터라 어느 정도 생활자금은 있었지만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돈이 줄었어요. 지역 특성상 물가는 생각보다 높았고 병원이나 문화생활 이용도 쉽지 않았습니다. 그는 결국 2년 만에 다시 서울로 돌아왔고 지금은 내가 진짜 은퇴를 준비한 게 맞았나? 라며 다시 고민 중입니다. 이처럼 은퇴 이후의 삶은 단순히 시간이 많다는 사실만으로는 유지되지 않아요. 진짜 중요한 건 어떻게 살 것인가, 무엇으로 살아갈 것인가를 명확히 하는 것이죠. 다른 사례를 한 번 더 볼게요. 전직 중학교 교사였던 이정화 씨가 겪는 퇴직과 동시에 남편과 함께 강원도 홍천에 작은 전원주택을 마련했습니다. 퇴직 전에는 여보, 우리 이제 시골 내려가서 조용히 살자고 매일 꿈을 꿨대요. 부부가 함께라 외로움은 덜하겠지 싶었죠. 처음 1년간은 벌레와 씨름하며 텃밭을 가꾸고 동네 주민들과 인사를 나누며 꽤 잘 적응해가는 듯 보였습니다. 문제는 건강이었습니다. 남편이 당뇨 합병증으로 응급 상황을 겪었고 가까운 병원에서는 처리할 수 없어 구급차를 타고 다시 춘천까지 가야 했어요. 의료 인프라의 부족은 막상 그 상황이 닥쳐보기 전엔 실감하지 못하는 부분입니다. 결국 정화 씨 부부도 도시 외곽의 아파트로 다시 이사하게 되었고 자연은 좋지만 나이 들어선 인프라가 더 중요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마지막 사례는 조금 다릅니다. 은퇴 전 IT 기업에서 일했던 최재훈 씨가 겪는 은퇴 직전 3년 동안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준비했고 실제로 지역복지관에서 시간제로 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는 부산으로 거주지를 옮기되 중심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곳에 정착했어요. 내가 일할 수 있는 게 있다는 게 너무 좋아요. 소득은 크지 않지만 매일 아침 일어날 이유가 생긴다는 게 가장 큰 차이예요. 재훈 씨의 사례는 관계망 유지, 경제적 흐름 지속, 의미 있는 역할이라는 은퇴 후 삶의 3대 요소를 잘 갖춘 케이스입니다. 전업 은퇴가 아닌 부분 은퇴, 즉 소득도 유지하면서 역할도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스스로 만든 것이죠. 이런 이야기를 듣다 보면 은퇴는 단순한 종료가 아니라 전환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단순히 일을 그만두고 시간이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나를 둘러싼 사회적 구조와 경제 시스템, 일상생활의 패턴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질문이 필요해요. 은퇴 이후 나는 누구와 소통하며 살아갈 것인가? 나의 삶에 의미를 부여할 활동은 무엇인가? 예상치 못한 지출이나 병원비는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혹시 나는 너무 낭만적으로만 은퇴를 상상하진 않았을까? 제주살이 전원생활은 정말 아름다운 선택지입니다. 하지만 그 속에 감춰진 외로움, 경제적 불안, 건강의 위협도 함께 고려되어야 진짜 은퇴 준비라고 할 수 있겠죠. 지금 당신이 은퇴를 앞두고 있다면 혹은 이미 은퇴한 상태라면 다시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보세요. 은퇴 후의 삶을 현실로 그려보고 준비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가장 지혜로운 제2의 인생 설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은퇴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삶의 시작입니다. 하지만 그 시작이 외롭고 버거운 출발이 되지 않도록 오늘부터 조금씩 준비해보는 건 어떨까요? 지금의 삶이 쌓여 내일의 은퇴를 만듭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걸어갈 길에 힘을 더해주세요. 당신의 은퇴 여정, 우리가 함께하겠습니다. 앞선 이야기에서 살펴본 은퇴 후의 외로움과 생활고는 단지 개인적인 실패나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뇌와 몸이 은퇴라는 변화를 어떻게 받아들이는지에 대한 생물학적 반응과도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왜 은퇴 후 고립과 무기력감이 쉽게 찾아오는지, 그리고 어떻게 과학적으로 대비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은퇴 후 외로움이 왜 이렇게 무겁게 느껴질까? 그건 뇌가 사회적 연결을 생존 요소로 인식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진화적으로 무리지어 살아야 생존 가능했던 종이었습니다. 그래서 타인과의 관계가 단절되면 뇌는 이를 생존의 위협으로 받아들입니다. 하버드 대학교의 75년간의 성인 발달 연구에서도 밝혀졌죠. 인간의 행복과 건강에 가장 큰 영향을 준 요인은 돈도, 지식도 아닌 좋은 인간관계였습니다. 관계가 단절될수록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증가하고 이는 우울증, 고혈압,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높입니다. 게다가 은퇴 후 무기력감은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뇌의 도파민 시스템이 급격히 활동을 줄이기 때문입니다. 직장 생활 중 우리는 끊임없는 성과와 보상의 구조 속에 있었어요. 작은 회의, 일의 마감, 상사의 피드백 등은 모두 뇌에 도파민을 분비시켜 활력을 줬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구조가 사라지면 보상의 뇌회로가 멈추고 무기력해지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이 악순환을 끊을 수 있을까요? 첫째, 사회적 연결을 과학적으로 유지하라. 하루 10분의 대화가 우울증 예방에 실질적인 영향을 준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그만큼 사람과의 연결은 정서적 건강의 핵심입니다. 은퇴 후에는 자발적으로 관계를 만들고 유지하려는 노력이 중요합니다. 봉사활동, 지역 커뮤니티 참여, 같은 관심사를 가진 모임 등은 뇌의 공감 회로를 자극해 행복감을 유지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둘째, 역할을 설계하라. 정체성과 관련된 역할이 사라지면 우리는 자존감에 큰 타격을 입습니다. 뇌는 나는 필요 없다는 메시지를 반복해서 받게 됩니다. 따라서 은퇴 전후에는 새로운 역할, 예를 들어 주 23회 일하는 시간제, 일자리, 지식 기부, 멘토링 활동 등을 마련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활동은 실제로 뇌의 전전두엽을 자극하여 삶의 의미를 인식하게 만들며 알츠하이머 예방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셋째, 신체 활동을 뇌 건강과 연결하라. 걷기, 요가, 가벼운 근력 운동은 단순히 건강을 유지하는 데 그치지 않고 뇌의 해마기역과 감정 조절을 담당을 활성화합니다. 일주일에 3회 이상 30분 이상의 유산소 운동은 뇌의 신경가소성인 EROPLASTICITY를 증가시키고 우울증 예방은 물론 치매 발병률을 낮춘다는 다수의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결국 은퇴란 단순히 회사를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삶의 구조와 뇌의 작동 방식이 완전히 바뀌는 사건입니다. 그러니 뇌의 언어, 몸의 언어로 준비하지 않으면 당연히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혹시 나는 은퇴 후 어떤 인간관계를 이어갈 수 있을까? 내 뇌가 즐거워할 만한 보상 체계는 무엇이 될까? 그 같은 질문을 해본 적이 없다면 오늘부터 하나씩 고민을 시작해보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꼭 기억하세요. 우리 뇌는 계속 쓰고 연결하고 움직여야만 건강하게 늙어갑니다. 은퇴는 끝이 아니라 뇌가 새롭게 적응해야 할 또 하나의 도전입니다.